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계속되며 국가별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화장지에 원료 공급 라인이 끊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화장지가 순식간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장지 사재기는 일본에서도 소문이 나서 극성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휴지를 싹쓸이하기 시작하여 마트 진열대가 비어있었고, 영국도 화장지가 매진되어 유통업계에서는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광고까지 내보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나서 화장지를 훔쳐갈 것을 대비하여 경비원까지 고용한 마트도 생겨납니다. 실제 일부 마트에서는 화장지 남은 것을 서로 사려고 고객끼리 심각한 다툼까지 일어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으나 이내 안정되었고, 현재는 생활용품 사재기는 없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과잉 행동으로 얼룩져 있다며 각 국가는 좀 더 침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유독 침착한 모습이 눈에 띄며 미국의 방송국에는 전혀 뜻밖의 장면이 나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다소 부끄러움까지 느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한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와 떨어져서 혼자 잠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공급하는 모습이 미국 ABC 뉴스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혼자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 10만원 정도의 음식과 필수 생활 물품을 포장해서 가져다주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어려움을 함께한다고 조명하는 것입니다. 미 MBC 뉴스에서는 줄을 서서 마스크나 생활 필수품을 사려고 기다리는 한국인들은 동요조차 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이며, 폭동이나 화장지 사재기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라 카롤리나라는 네티즌은 우리와 한국인은 다르다. 저들이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휴지 가지고 싸운다고 했으며, 나다니엘 앤더슨은 이것은 미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한국의 모습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한 유럽에 살고 있다는 네티즌은 가장 놀라운 것은 알아서 집에 혼자 있겠다는 한국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에서는 아무리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시민정신이 실종되었다고 일침했습니다. 대만의 한 전문가는 JP 모건에서 예측한 수치를 제시하며, 놀랍게도 세계적인 기관이 예상한 숫자보다 한국은 대처를 잘해 그것을 넘지 않았다며 한국 당국의 대응과 국민들의 행동이 전 세계에 귀감을 주고 있다고 호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베 총리는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이 됩니다. 굳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여러가지 수치가 일본이 훨씬 뛰어나며 이것은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한국은 투명성을 강조해 다 오픈한 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본 당국이 한국의 예를 든 것은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도 네티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들은 매우 이상한 그래프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상과 실제 추이가 맞는데 일본은 그래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은 일본이 이해는 된다면서 현재 올림픽에 투자한 금액만 30조 원이 넘는 데다가 민간까지 합치면 당장 확인되는 적자만 100조 원이 넘어 어떻게든 올림픽을 치르려는 모습이 아니겠냐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한국인들의 자원봉사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여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도 귀감이 되고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소폭 상승 중이다.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등은 상승 중이고 일본, 인도네시아 등은 하락 중이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날 수준인 5만원에 거래 중이다. 12시 40분 현재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4.28 내린 2560.87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 8개 도도부현에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이날 일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오사카부와 교토부, 휴고현 등 간사이 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4일 베트남의 응우이행 수안 푹 총리와 전화회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및 거대 자유무역 협정 추진에 있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엔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본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베트남 정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향후 상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일본은 베트남에 대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등을, 베트남은 일본에 대해 마스크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뚝 섰으며,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용 증가, 소득 확대, 수출 증대 등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한 기업의 베트남에서의 매출이 베트남 GDP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베트남의 정치가 안정적이고 젊고 양질의 저가 노동 인력이 많고, 베트남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압박으로 자의반타의반으로 참여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의 정서적 미안함도 그 배경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한국 외교부와 사전 협의나 조율도 없이 동남아 어지연 국가로는 제일 먼저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갑작스런 조치로 이륙했던 베트남행 아시아나 항공이 긴급 회항하고 이미 도착한 한국인 승객을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의 교도소보다 못한 열악한 시설에, 병원 군 시설에 수용했으며, 이에 분개한 한국인 승객이 항의하며 베트남 정부에서 주었다는 반미와 머핀빵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식사를 빵 조각으로 주더라라고 했다고. 마치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베트남 국민들은 일제히 언론과 SNS를 통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태극기의 바이러스를 그려 모독하고 세월호로 희생된 사람들을 조롱하며, 심지어 북한의 적화 통일 응원한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혐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베트남의 1,000명 정도의 대기업 기술, 지원 인력이 입국할 때도 한국에서 사정하고 자국의 경제에 도움되니 마지못해 입국 허가해주었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117개국으로부터 수출 및 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 한국산 코로나 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폄하하며, 자국의 검사 키트가 더 정확하고 우수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베트남 총리로부터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코로나 관련 협력 가지고 요청했다고 하니 기가 차네요. 차갑게 한국인 입국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협력하자고 손 벌리는 태도가 참 가증스럽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혐한 분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박항서 감독이 코로나 방역기금으로 $5,000를 기부했는데 언론을 통해 박 감독의 연봉 삭감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박 감독은 그동안 동네 축구 수준이었던 베트남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동시에 맡으며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의 강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베트남의 피파 랭킹 상승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지난 스즈키컵 대회에서는 우승도 했습니다. 또한 축구를 통해 베트남인들이 단합하고 애국심을 가지게 만들어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다른 공헌이 없는 태국의 일본 감독 연봉 50% 삭감과 비교하며 연봉 잦은 삭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언론 자유가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 아마도 정부가 언론을 부추겨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이중적인 태도에 한국 정부는 코로나 검사 키트 지원 1차 우선 대상국에서 베트남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를 지원키로 결정하는 등 향후 베트남 중심의 신남방 정책, 어지연 진출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 측에서는 베트남의 추가 투자 요청에 대해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하고 도움 줄 때는 친한 척하다가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돌아서고 대신 때리는 베트남의 두 얼굴을 목도한
기업들이 베트남 리스크를 안고 향후 지속 투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베트남 관광업계도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관광객이 대부분이었고 그 수입이 꽤 컸었는데 최근 두 나라 모두 입국이 금지되어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많은 숙박, 관광, 여행업소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며 이는 베트남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도 20년쯤 전에 베트남 지역 전문가로 파견 나가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하며 호치민을 기점으로 베트남 방방곡곡을 여행하고 다녔던 좋은 추억이 있고 그래서 베트남은 비교적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어 여기서 비행기로 불과 2시간 정도 거리인 베트남을 기회가 생기면 다시 여행하고픈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베트남 관련 이런 뉴스를 보니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지속 협력, 우호적인 관계를 맺길 바라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와 국민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들에게 분명 각성하도록 교훈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 민족성도 강하고 자존심도 무지 강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베트남 여행하실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개발한 진단키트가 전 세계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증, 아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7일자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진단키트는 2,466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억 123만 달러이고 3월 2,410만 달러 대비 무려 8배 이상 늘어난 결과입니다. 총 103개국에서 주문이 폭주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진단키트가 나가고 있는데 참 듣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해서 진단키트 요청을 하고 각국 유럽 정상도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며 진단키트 구매 의향을 밝혀 양국 간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대세에 일본과 베트남은 왜 그렇게 삐딱한지. 아베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하면서 확진자 수도 점점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제공하면 우선 성능을 평가하고 쓰겠다라는 무슨 개소리 발언을 하고 있으며 경제 협력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에서는 가장 빠르게 한국인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우수한 진단키트를 자랑하면서 한국의 진단키를 사용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각국의 속내를 잘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에 걸맞는 외교적 대응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